무슨 대책이 지난 정부에서는 스물 뭐 크고 예, 크게는 뭐 작게 보면은 스물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지금 현 정부에서는 최초의 뭐 부동산 대책이. 예, 그럼 8.16 대책의 자연스럽게 이제 내용이나 그거의 그 뭐라고 그러죠? 적절성에 예, 대해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뭐 중요도 순으로 한번 예.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뭐 국토부 보도 자료 보면은 그게 뭐 그러니까 공급 확대예요. 네. 공급 확대인데 뭐 270만 원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게 새로 완전히 270만 원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권 때도 얘기했던 부분에다가 약간 좀 더 에디셔널하게 좀 더 넣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확대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도심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적률 조소 크게 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 부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신도시 용적률 조소 뭐 조성하겠다, 이 두 개로 나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뭐 GTX 같은 것들을 좀 더 조기 착공을 해서 뭐 주거 환경 뭐 잘 하겠다. 그리고 전 사실은 이 리츠 상품 넣은 게 여기서 사람들이 잘 주시하지 않지만은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크게 저는 이 세 가지가 전략이라고 본 것 같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용적률 완화나 여러 가지 뭐 GTX는 뭐 이렇게 다른 좀 디테일한 영역이지만 용적률 완화 같은 그런 구조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 예.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좀 버블이 꺼져가는 좀 정상화 과정에서 오히려 그 흐름들을 그 순조로운 흐름들을 좀 저해하거나 예. 역방향으로 되돌리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예. 예.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때는 명확하게 정부에서 우리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할 테니까 안심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때는 구체적으로 여기 이만큼 칠 테니까 기다리세요인데, 지금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구에 있는 지역인데 벌써 30% 이상 빠지고 있어요. 예, 그게 강남 일부 제외하고 주변에 있는 구하고요. 신도시, 광교 이런 데 지금 난리도 아니게 빠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빠지는 상황에서는 시장 안정화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걸 주시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정 지역에다가 규제 완화해줄게, 세금 완화해줄게 하면은 이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메시지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되게 잘했다고 봐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큰 방향성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내용 하나도 얘기 안 한 거. 구체적인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2024년에 마스터 플랜을 내놓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저 그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미 용적률이 중동 신도시도 220%예요. 그럼 거기다가 새로운 용적률 적어서 재건축하게 해서는 안 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거기는 본인들이 부담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걸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그분들한테 추가적으로 국가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그럼 분당하고 일기 신도시는 정책 그 공약처럼 500%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 드릴 테니까 우리가 공급할게요라고 하면 지금 분당하고 다른 신도시 가격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시 폭등을 하는 거죠. 그 예. 전 정부에서 그렇게 염원했던 집값 잡기라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도래했는데 그걸 굳이 다시 되돌리게 된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시점을 늦춰가지고 우리가 마스터 플랜 얘기해 줄 게가 맞고,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는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요.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교통량이라든지 뭐 그린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주거의 밀도라든지 다 계획돼서 만들어진 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획 도시를 다 부셔버리고 용존해서 새로운 계획 도시 만드는 데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 제대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가로서의 원희룡 지사는 굉장히 평가할 만한데, 당시 했던 사람들, 뭐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은 표 때문에 지금 뭐 일기 신도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 그 나가서 어제
오늘 지금 녹화 당일보다 하루 전날 대통령도 어떤 이거에 대해서 좀 무마시키는 특정 어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럼 부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대통령까지 계신 분이 이제 특정 도시에 대해 가지고 왜 여기 용적률 뭐 제대로 된 얘기 없냐고 말씀하시면 안 돼.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같아요. 제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6월 달인가 7월 달에 그 FOMC 보면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올릴 거니까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다려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수요가 적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물린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하면은 정책 담당자가 할 얘기는 그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 도시에 찍어가지고 여기 도대체 신도시 플랜 왜 안 나와서 그 얘기 안 해요. 예. 그 좀 굉장히 좀 언밸런스한 그 저기 그 뭐지 공무원의 지위와 다루는 그 아이템에 좀 언밸런스하다는 그렇죠. 느낌도 제가 예. 국정 최고 책임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예. 안 맞는다는 좀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국토부 안에서도 룰을 나눌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장관은 큰 방향 얘기하고 한 국장이나 실장급 정도에서 우리 여기서 아마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반응 본 다음에 만약 마켓이 움찔움찔하면 장관이 그 발언은 정제된 발언이 아니다 하면 또 되는 거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는 표를 보는 게 아니고요. 시장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지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된 메시지가 계속 나가야 돼요. 절제된 메시지. 예.